뭐 공천 관련해 가지고 뭐 전국이 네. 네. 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. 네. 공선법 제9조죠.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. 그것 공천도 개입을 하면 안 되죠. 근데 대통령이 공무원이고 공천 개입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선법에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. 네. 네. 5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대통령 취임 전날에 김영선이를 좀 해둬라 라고 해가지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관련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엊그저께 뭐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에게 윤이 김영선 경선하러 한다던데 카톡을 보내고요. 그리고 나서 명태균이 그날 밤에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카톡을 보냅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연락이 옵니다. 김영선을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라는 그런 게 뜨고요. 그리고 나서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카톡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.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했다라고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. 이 정도 정황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? 확정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확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.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언론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. 원론적으로 공직선거법 구조의 해석상 공무원이 경선 과정이라든지 공천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개입한 건 맞잖아요. 그러면은 요게 만약 반대로 돼 팩트가 있기는 맞다면 합니다. 팩트가 맞다면 네. 맞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그 내용 근데 총장님 오늘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특정 시장과 구청장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. 기사 보셨나요? 오늘 기사는 못 봤습니다. 오늘 아침에 네. 한번 그만 보세요.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좀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아까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일 때 최근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꼭 공천 줘라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. 이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아닌가요? 만약 그게 맞다면? 지금 이 취지가 법률적인 해석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라면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공천 개입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합니다. 500만 원을 명태균에게 2021년 9월 달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될 때 전달을 했고 이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고요. 그게 경선 기여에 대한 고마움. 왜 그러냐면 4월에서 8월 달에 수십 차례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를 합니다. 그리고 KTX 대통령 특별 열차에 가면서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같이 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?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. 이러한 모든 상황,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, 또 현직 대통령일 때 공천 개입하고, 또 대통령 부인은 그러한 공천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, 또 당대표,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지방선거 당시에 대통령 공천 개입을 인정하고, 이러한 수많은 증거와 정황, 명확한 공천 개입 아닌가요? 지금 사실관계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사항이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도 아마 뭐 저희가 자료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선관 입장은 뭐 규정이 없어서 뭐 이렇게 소극적 입장했는데 기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일단 이미 당선자 신분을 공무원이 될 자로 해서
대통령 당선자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 이게 무슨 명백한 공사법 위반인 것입니다. 의원님, 저 의혹이 이명 8년 전에 탄핵 때 박근혜 네. 대통령 탄핵 때도 그건 뭐 대법원과 또 헌재에서 공사법 위반으로 분명한 진행을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게 아니고요. 사전수뢰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구성요건에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뢰를 받았다. 그래서 사전수뢰죄로 처벌받은 것이고요.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사무실에 말씀하고 거기에 편시하는 뭐냐면 사전 수뢰죄는 맞는데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된 네. 당선자 시분 전에도 대통령이 결자로서 공무원이 결자로서 엄격하게 했다는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분 때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백하게 현행 판례 뭐 법에 따르면 공천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. 그거 맞잖아요. 아니,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의원님 잘 아시는. 근데 이게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공직선거법상에는 없고요.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의무, 역할 등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. 대통령, 그러니까 그 당선자에 대해서는 그 의제 규정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해석할 때 그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이 부분은 지금 법률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. 결국은 그러면 사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. 이런 논리로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.